Q를 배열로 구현한 어레이 Q 클래스입니다. No such element exception, 언더플로우를 위해서 이러한 클래스를 임포트 하고요. 어레이 Q 클래스 역시 제네릭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Q를 위한 배열 Q를 선언을 하는데요. 이 Q 안에 들어갈 원소의 타입은 E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화되는 E 타입이고요. 프론트 레어 사이즈 정수로 선언이 되어 있고 어레이 Q 생성자 초기에 크기가 2인 배열을 생성을 해서 Q로 만듭니다. 오브젝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가 상속받는 슈퍼 클래스라고 했었죠. 사이즈가 2인, 크기가 2인 오브젝 클래스의 객체 Q를 만듭니다. 초기값으로 프론트 레어 사이즈를 0으로 초기화시키고 있는데요. 순서가 우선 사이즈에 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어에 사이즈 값이 들어가고 프론트에 레어 값이 들어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세 개의 변수 다 0으로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메소드는 Q에 있는 항목의 수를 리턴을 하는 메소드 isEmpty 사이즈가 0이라면 true를 리턴을 하고요. 이 외에도 add, remove, resize 메소드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라인 1번에서 Q에서 언더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자바 라이브러리에 선언된 no such element exception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정지를 시키는 것이고요. 초기의 배열 크기는 2이고 각 필드를 0으로 초기화시킵니다. add 메소드입니다. new 아이템의 배기변수 타입이 E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 new 아이템을 Q에 삽입을 하는 연산이죠. if 레어 플러스 1의 모듈로 이 Q.length 이거는 Q의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전체 크기, 용량. 이게 프론트와 같다면 즉 비어있는 원소가 한 개뿐인 경우입니다. Q가 다 차 있는 경우죠. 앞에서 Q를 원형으로 구현을 하고 프론트를 실제 항목의 앞에 비어있는 원소를 가리키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도 채워져 있고요. 여기도 채워져 있다면 Q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바로 앞에 있는 항목이니까. 만약에 앞에 소식에서 레어 플러스 1을 Q의 크기로 나눈 값이 프론트와 같다면 즉 레어가 4잖아요. 4 플러스 1을 6으로 모듈로 연산을 했을 때 나머지는 5입니다. 이 5가 프론트와 같다면 즉 원소가 딱 하나만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Q가 꽉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레어 플러스 1을 그 Q의 크기로 나눈 나머지가 프론트와 같다면 즉 비어있는 원소가 한 개뿐인 경우 Q가 꽉 차 있을 때 이 경우는요 리사이즈 메소드를 호출해서 Q의 크기를 2배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레어는 레어 플러스 1 앞에 나왔던 수식이 있었죠. 이 수식 배열의 앞뒤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배열의 레어 다음에 비어있는 원소의 인덱스는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네, 여기죠. 네, 그 레어에 해당되는 위치에 U 아이템을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즈 값을 하나 증가를 시키는 거죠. 라인 2번은요. 삽입할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레어 다음에 원소의 인덱스가 프론트와 같다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것이므로 리사이즈 메소드를 호출해서 배열을 2배 크기로 확장을 하고요. 레어를 그 다음 레어인 그 자리를 찾아서 U 아이템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1 증가를 시킵니다. 다음은 remove 메소드인데요. Q의 삭제 연산입니다. Q가 비어 있다면 no search element exception을 발생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고요. 그렇지 않다면 프론트 플러스 1을 해서 Q의 length로 나눈 나머지를 프론트에 저장을 합니다. 앞에서 사용한 원형 Q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프론트는 비어있는 공간을 가리키고 있죠. remove 연산이니까 이 프론트에서 원소를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2번 인덱스 2에 해당되는 원소를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를 하나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프론트는 여기에 인덱스 2를 가리키게 되겠죠. 이게 프론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배열의 이 Q의 이 프론트 인덱스에 해당되는 이 오렌지를 아이템에 저장을 하고요. 그 아이템을 9번 라인에서 리턴을 하고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null로 처리를 합니다. 그럼 또다시 프론트는 비어있는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하나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사이즈 하나 감소를 시키고요. 사이즈가 0이고 사이즈가 Q의 전체 크기의 4분의 1이라면 즉 항목이 4분의 1만 차지하고 있다면 메모리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리사이즈 메소드 호출해서 2분의 Q.length 2분의 1로 사이즈를 축소를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삭제한 그 아이템을 리턴을 하는데요. 라인 2번 언더플로우를 체크하고 언더플로우 발생 시 no search element exception을 스로우하여 발생해서 프로그램을 정지를 시킵니다. exception을 스로우한다고 하죠. 프론트를 여기 3번 라인입니다. 프론트를 요 식에 의해서 새로운 값으로 갱신을 합니다. 기존의 프론트가 인덱스 1에 있었다면 인덱스 2로 옮겨가서 그 프론트가 가리키는 그 원소를 삭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프론트에 위치한 내용을 널로 만들어 가비지 컬렉션이 되도록 하고 사이즈를 1로 감소를 시킵니다. 삭제 후에 배열에 4분의 1만큼만 채워져 있으면 여기 7번과 8번 라인이에요. 배열의 크기를 2분의 1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리사이즈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리사이즈 메소드 앞에서 축소된 이 사이즈가 new 사이즈로 받는 거죠. Q의 배열 크기를 조절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U 사이즈 크기의 새로운 배열 T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forLoop를 통해서 i는 1이고 j는 프론트 플러스 1부터, 그러니까 프론트가 앞에 비어있는 원소를 가리킨다고 했기 때문에요. 프론트 플러스 1을 해야 되겠죠. i가 사이즈 플러스 1이 되기 전까지 배열 Q의 항목들을 배열 T1부터 복사를 합니다. 인덱스 i는 배열 T에 대한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J에 대한 인덱스는 배열 Q에 대한 인덱스가 되는 것입니다. 배열의 내용을 Q에서 T로 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론트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레어는 사이즈, 그 원소 항목의 크기, 항목의 개수만큼 레어로 할당을 하고, 새롭게 배열 T를 만들었죠. 배열 T를 배열 Q로,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기존에 배열 Q가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배열 T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복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라인 8번 T의 레퍼런스를 Q에 복사를 합니다. 그 말은 T도 역시 배열 Q가 T가 가리키고 있던 배열을 가리키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배열 Q는 새롭게 만든 배열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Q 역시 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담고 있는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Q하고 T가 같은 배열을 가리키게 되는 건데요. 그럼 기존에 이 메모리, 원래의 이 배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는 배열 Q였는데 Q가 T를 가리키게 됨으로써 이 부분은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서 회수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리사이즈 메소드는 앞에서 우리가 많이 봐왔던 리사이즈 그 메소드와 거의 동일한데요. 라인 6번과 7번 프론트를 0으로 레어는 Q에 있는 아이템의 수인 사이즈로 갱신하게 하고, Q가 새 배열 T를 참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forLoop에서요, i는 1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왜 1부터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0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왜 1부터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 그 원형 Q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프론트는 앞에 있는 비어있는 원소를 가리키게 하겠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 프론트가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뒤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기존의 Q였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배열 T입니다. 여기가 프론트고 여기가 레어예요. 그러면 프론트 원래 가장 앞에 있는 아이템은 이 배였습니다. 페어. 그런데 원형 Q로 구현을 할 때는 실제 아이템의 앞에 비어있는 원소를 이 프론트가 가리키게 한다고 했죠. 따라서 배가 이쪽으로 오고 여기가 i가 1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i가 0일 때 바로 프론트로 설정을 했잖아요. 0을 프론트로 설정을 했고 이런 순서로 내용이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큐가 꽉 차 있을 때죠. 꽉 차 있을 때입니다. 실제 프론트는 요 배부터 시작을 하는데 앞에 있는 빈 공간을 프론트가 가리키기 때문에 큐가 꽉 차 있는, 즉 n-1개의 공간만, 항목만 저장할 수 있는 원형 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입니다. 어레이 큐의 객체에 큐를 생성을 하고요. 스트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큐에 애플, 오렌지, 체리, 페어, 그리고 출력을 시키고요. 리무브를 하고 있죠. 앞에서부터 리무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add, 그레이프를 add하고 또 앞에서 리무브하고 레몬, 망고, 라임, 키위 등이 순서대로 삽입이 됩니다. D로 삽입이 되는 거죠. 레어로. 리무브, 앞에서 리무브하고 마지막으로 출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레이를 이용해서 큐를 구현을 하는 어레이 큐 폴더로 들어가서 두 개의 클래스가 있죠. 우선 메인 클래스를 복사를 해서 main.java에 붙이고요. 두 번째 클래스는 array q 클래스입니다. 내용을 복사를 해서 패키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요. new 클래스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 array q 안에 있는 메소드 다 소개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요 프린트 메소드 i는 0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다 출력을 시킵니다. 메인 메소드를 보면은 메인 클래스 안에 있고요. 실행을 시켜보면 출력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실행. 여기 널로 채워진 것은 원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큐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위치에 내용이 비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램 수행 결과에서 앞에 여기가 원래 인덱스가 그 0인 부분이잖아요. 프론트로 프론트가 이 가장 앞에 있는 원소의 그 앞에 비어있는 원소를 가리키게 하고 가리키기 때문에 널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프론트예요. 그리고 여기 파란 박스가 레어가 되겠죠. 그 나머지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큐를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무브가 되고 있죠. 앞에서 리무브가 되기 때문에 다시 프론트가 그 옆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푸시가 되고 있죠. add, 그래프가 add 되고 있고 또 remove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가 또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add
그리고 레몬, 망고, 라임, 키위를 네, 순서대로 삽입을 하고 있죠. 레어에서 삽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레몬, 망고, 라임, 네, 원형 큐를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키위가 여기에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빨간 박스가 이게 프론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파란 박스가 레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줄에서 이 큐는 풀이 되는 겁니다. 꽉 차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리무브가 됩니다. 리무브가 되면은 네, 여기 체리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프론트가 한 칸 뒤로 옆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현재 큐는 한 칸이 비게 되는 거예요. 네, 어레이를 이용한 그 큐의 구현이었고요.